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더하기 어떤 덩어리 dy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쪽에 앞에 있는 것을 m으로 보고 여기를 n으로 본 다음에 첫 번째 해주는 과정은 먼저 요 관계가 서로 같은지 즉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n을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 등호가 서로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해 준 다음에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du는 0이라는 관계가 즉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고 du는 0이면서 동시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m이고 u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서로 n이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u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에 통해서 우리는 u라는 것은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진 식인데 이제 적분을 하면 c라는 관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u 구하는 걸로 이제 문제가 바뀌게 된 거고 그럼 이제 요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해 보면 좌변은 u는 인테그랄 m dx 더하기 ky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제 ky는 어떤 상수 같은 x 입장에서 상수 같은 존재지만 하지만 어쨌든 엄밀한 함수죠. 그래서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k 같은 경우는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n이 되겠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니까. 그다음에 이쪽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이거 덩어리 어떤 이거 덩어리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가 될 거고 그다음에 k 프라임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n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알고 그래서 k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프라임 구하면 적분하면 ky 알고 그래서 얘 알고 얘는 뭐 우리가 원래 주어진 거니까 얘 아는 거니까 결국에는 u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u는 c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는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해결했고 이 부분들은 거의 반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게 서로 같지 않는다면 이게 서로 같지 않으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 전략은 저번에도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 앞에다가 우리는 서로 f라는 어떤 걸 곱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m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변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n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서로 같게 해주는 그 f를 찾아가지고 이제 곱해준 다음에 이 덩어리를 다시 뭐 또 다른 m으로 보고 이 덩어리를 n으로 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u를 구해서 u는 c 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f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관계가 만족하지 않을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기호 자체를 좀 살짝 바꿀 건데 이거 확인하기 전 완전 상미분 방정식인지 확인하기 전에 기호를 우리는 앞으로 P라는 걸 쓸 거예요. 즉 문제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M하고 이거 N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지워가지고 이제 M 대신에 우리는 P로 쓸 거고 N 대신에 Q를 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은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P랑 Q로 잡으면 P랑 Q라 있을 때는 아직 그 완전 상미분 방정식인지 확인하기 전 단계구나를 알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서로 등호로 서로 같으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P를 M으로 보고 Q를 N으로 봐서 이제 작업을 U 구하는 작업을 할 거고 만약에 서로 같지가 않으면 그럼 거기다가 이제 F를 곱하고 여기다 F를 곱해가지고 이 FP를 우리는 M으로 보고 FP 자체를 N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걸 따르고 있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M 대신 P, N 대신 Q다. 그것만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F를 구할 건데 F 구하는 방식 공식 거의 공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식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명은 책에 다 나와 있고 교수님도 다 설명해 주시는데 이 증명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최종 목적은 빠르게 U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U를 구할 수 있는지를 좀 신경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F라는 우리가 구하고자 그 F 구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해줄 거 양변에 서로 곱해줄 그 F는 R을 적분한 거에 exponential이에요. 즉 2의 인테그랄 R dx예요. 뭐 오케이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그 R이 뭐냐면 그 R은 요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적분인자 F는 오직 하나의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려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f가 오직 하나의 변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좀 되게 글씨가 더러운데 제가 지금 이거를 펜 태블릿 그걸로 작성하고 있어서 좀 원래 글씨랑 좀 많이 다른데 이렇게 적을게요. f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f가 오직 하나의 변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알겠죠? 여기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f는 r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라기보다 r이 오직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왼쪽 공식 쓸 건지 오른쪽 공식을 쓸 건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되게 우리가 일반화돼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요 과정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제 P랑 Q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오른쪽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해봤을 때 하나는 오직 하나의 변수로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오직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을 그러니까 r이 오직 x로만 이루어지는 그 경우. 두 번째, r이 오직 y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데 이때는 분명 우리가 1번 공식을 써줘야 되고 이때는 2번 공식을 써줘야 돼요. 1번 공식, 2번 공식.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지금 얘는 P고 얘는 Q고 이 부호도 Q에서 P 뺀 거고 얘는 P에서 Q 뺀 거고 이건 좀 달라요. 어쨌든 첫 번째 해보실 거 1번 공식을 써봐서 오직 X로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2번 공식을 써봐서 오직 Y로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라. R이. 그랬을 때 만약에 첫 번째가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요 관계를 통해서 f는 2의 인테그랄 r dx를 통해서 f를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의 f 구하시면 되고 만약 이게 성립한다면 f는 2의 인테그랄 r의 dy 요걸 통해서 f를 구하셔서 곱하면 되고 만약에 r이 언제나 두 경우 1번이나 2번 둘 다 x랑 y로 다 이루어졌을 때 즉 언제나 항상 r은 x랑 y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함수일 경우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적분 인자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여러분들 실수하셨거나 어디선가 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적분 인자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 분리로 풀든 치환 변수 분리로 풀든 아니면 어떤 되게 기발한 방법으로 풀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99%는 요거 두 개 중 하나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일부러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풀릴 거예요. 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23번을 그렇게 풀 건데 자, 제가 공식을 여기다 띄워 놓을게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거 잠깐 캡처를 해두시든지 요거는 꼭 적어두는 걸 추천드리고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공식 적으신 다음에 자 해서 이제 한번 요걸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ytx 더하기 xt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주어졌다 해보면 이건 되게 간단해서 바로 여러분들 변수 분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완전 상미분 방정식 관계 단원이라고 해도 얘는 그냥 x dy는 y dx가 되고 y분의 1 dy는 x분의 1 dx가 되고 적분하면 로그 y는 로그 x 더하기 c가 돼서 따라서 y는 cx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실 수 있고 뭐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 상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변수 분리 말고 한번 완전 상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p로 볼 거고 이 부분을 우리는 q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마이너스 y고 q가 x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먼저 완상인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인지 확인하려면 얘랑 확인해봐야죠. 그래서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둘이 서로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완전 그 적분 인자를 곱해줘야 된다. 적분 인자. 그죠? 적분 인자 그걸 f라고 하고 그 f를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한번 r을 구해봅시다. r이라는 것은 만약에 첫 번째 공식, 만약에 1번 가정이 r이 오직 r은 이제 f에 대해서 f를 구하는데 중요한 단서인데 r이 오직 x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
가정식.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q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한 이유가 처음에 되게 보기 좋아요. 그냥 이게 그대로 이거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q는 그냥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가 x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x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x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r이 오직 y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성립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r이 오직 y로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 푸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f 구하는 걸 넘어가는 건데 처음이니까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r은 그러면 p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요게 되겠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y죠. 그래서 마이너스 y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y분의 마이너스 y분의 어, q에서 p를 뺀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y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 역시 오직 y를 더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f를 구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만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x 아니죠. 거의 절반 절반 돼요. x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고 r이 그럼 마이너스 x분의 2니까 f라는 것은 exponential integral r dx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로그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2고 로그 이 엑스포넨셜 없어져서 결국에는 x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f가 x제곱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결국에 우리 f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이제 pq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그 식에서 얘는 완전 상류 방식이 아니지만 여기다가 x제곱분의 2를 곱하면 즉 이렇게 x제곱분의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곱하면 얘가 완전 상미분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m이 되고 얘가 n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간단히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뭐 당연한 거지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m을 해보면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을 x에 대해서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서로 같다. 아 오케이 완전 상미분 방식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 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뭐 처음 연습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f 곱했더니 이게 완전 상미분 방식으로 바뀌는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m으로 보고 얘를 n으로 본다면 이제 mn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완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u 구하기. u를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m dx 더하기 c 이렇게 더하기 ky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y dx 더하기 ky 이렇게 될 거고 x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y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y는 상수 취급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적분하면 그냥 x분의 1 그래서 x분의 y가 나올 거예요. 이쪽 부분이 더하기 ky 그게 u라는 거고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좌변은 n이 되고 n은 결국엔 x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우변은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분의 1 더하기 k 프라임 y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k 프라임 y는 0이 되겠죠. 이거 쭉쭉 없어지니까 그래서 k 프라임 y가 0이니까 ky는 c 어떤 상수가 될 거고 c1이 될 거고 요 관계에 따라서 u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게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결국에는 u라는 게 어떤 또 다른 상수 u는 c다. 즉 왜냐 du는 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u는 어떤 상수가 될 거기 때문에 상수 서로 다 이렇게 퉁 쳐가지고 이거는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cx까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좀 되게 복잡한 그런 문제지만 앞으로 문제 형태들이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PQ 두고 서로 완성인지 확인하고 거의 대부분 아닐 거예요. 아닌 경우에는 적분 인자를 찾기 위해서 요 작업을 거쳐줄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문자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서 해보고 만약 이게 여기에 이쪽 값에 x랑 y랑 섞여 있다면 또는 y만 있다면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직 y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거의 메커니즘이 잡혀 있으면 제가 어떤 풀이 방법, 자신만의 그런 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잡혀 있으면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 빨리 해보면 P, Q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EY가 될 거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q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y가 되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적분상수 f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만약에 오직 f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테그랄 r dx가 되는데 r은 그때 뭐죠? q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이렇게 적어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y가 분모가 되겠고 얘 빼면 2y 마이너스 2y니까 4y가 되겠죠. 그래서 yy 없어지면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오직 x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식 맞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x분의 2가 될 수 있다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오직 x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f라는 것은 그럼 결국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분의 2 dx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 로그 x니까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f라는 게 x 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양면에 다 x 제곱분의 1을 곱해 보세요. 빨간색으로 적어보면 x 제곱분의 1 다 곱해 보면 1 더하기 x 제곱분의 y 제곱 dx 마이너스 x분의 2y dx y는 0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얘를 이제는 우리가 얘를 n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번 진짜 완성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요거 서로 같은지. 그래서 m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 제곱분의 2y가 되겠죠? x 제곱분의 2y 맞는지만 확인할까요? 상수 취급되고 2y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n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2y는 그냥 상수 취급이 될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분의 2y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f를 제대로 구하셨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u를 구하면 u는 인테그랄 m d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x 제곱분의 y 제곱 dx 더하기 c가 아니고 ky죠. y에 대해서 이루어진 식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x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y 제곱이 되겠죠. 얘 적분하면 요거가 되겠죠. 그래야지 얘를 미분했을 때 요게 되니까 더하기 k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겠고 얘가 u죠. 그래서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이 n이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없어지고 상수니까 얘는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x분의 2y가 되겠죠. 더하기 k 프라임 y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n은 뭐예요? n은 마이너스 x분의 2y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니까 따라서 k 프라임 y는 0. 그래서 ky는 어떤 상수값 c 이렇게 될 거 어떤 c1이라 상수값이 되고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u라는 게 어떤 또 다른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x 마이너스 x분의 y 제곱은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좀 다르게 써보면 양변에 x를 곱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cx 이런 식으로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뭐 계속 문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지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한번 25번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저 풀어볼 거니까 뭐 저랑 맞는 게 있는지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많이 풀면 풀수록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 메커니즘들이 얘를 p로 보고 얘를 q로 보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2x 더하기 y n 그대로 올 거고 더하기 앞에 거 미분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y 2의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를 구해보면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그냥 2의 y가 오겠죠. 그래서 서로 같지가 않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분인자 f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f를 구할 건데 이제 좀 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면 결국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우가 적어보면 R이 오직 X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 우리는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이렇게 적어주고 만약에 R이 오직 Y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죠. 지금 관심 있게 보면 얘랑 서로 그냥 부호만 바뀌고 그냥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로 다 빼낼 수 있다는 거. 결론 서로 같다. 그냥 마이너스만 곱해진 상태일 차일 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는 얘는 항상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빼보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더하기 y 2의 y가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요 덩어리는 이렇게 x랑 y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의 한 문자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걸 없애줄 수 있는 요건은 q로 나누어야겠어요, p로 나누어야겠어요. q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p로 나누면 p가 얘랑 똑같아 가지고 짝짝 없어져 1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상수도 뭐 fy도 1, 얘도 오직 y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1 곱하기 y의 0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게 오직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지려면 q로 나누면 안 돼요. p로 나눠야 돼요. 근데 p로 나누는 건 2번 조건이 2번 공식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빠르게 이거 해보고 빼서 p로 나눠보고 암산으로 빠르게 q로 나눠봤을 때 어떤 게 오직 하나의 문자만 남기는가를 빠르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직 이거 두 개만 살아남는데 나눴을 때 q로 나누면 안 되고 p로 나눠야죠. 그래서 p로 나눠야 되니까 2번 공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직 y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공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r이 오직 y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우리 해봤죠? p가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y 2의 y고 그 다음에 분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는 아래에서 위를 뺀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를 뺀다 마이너스 붙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r이 마이너스 1. 그럼 f는 뭐냐면 exp 괄호 열고 인테그랄 r dy y죠. r은 y에 대해서 이루어진 식이니까 그래서 exp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적보다 뭐 y니까. 그래서 따라서 2의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f가. 그래서 양변에 2의 마이너스 y제곱을 곱하면 돼요. 요 식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의 마이너스 y를 f로 봐서 이제 곱해주면 어떤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는 m으로 볼 수 있겠고 얘를 n으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완성인지 확인 안 해도 여러분들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겠죠. 그래서 서로 같구나. 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얘를 이제 풀어보면 좀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얘를 이제 풀어보면 u라는 것은 m을 x에 대해서 적분하고 y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2x 더하기 xy가 되겠죠. 적분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ky가 될 거고 이제 미분을 해보세요. 미분을 해보시면 좌변이 n이 될 거고 우변이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x만 남고 k 프라임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n이 뭐예요?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xx 없어지니까 k 프라임 y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분을 해보시면 ky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u 구하는 건데 u 구하려면 k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u라는 것은 2x 더하기 xy 더하기 k인데 k는 2의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게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du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u가 어떤 상수 c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c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더하기 c1이 생기고 여기 c1하고 이 c하고 만나서 또 다른 상수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c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안 그래도 굳이 그러나 안 그러나 답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5번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죠? 좀 많이 연습하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의 차이예요. 연습의 차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문제들이 잘 보이고 그다음에 별로 안 하면 잘 안 보이는 거죠. 빨리 푸는 방식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수없이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6번 P, Q,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는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 Y분의 2X가 될 거고 Q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0이 되겠죠. 얘는 오직 Y니까. 그래서 서로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겠죠. 얘를 적분인자 단어가 생각나요. 적분인자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적분인자는 어쨌든 둘을 차를 구해서 이제 P나 Q로 나누는 건데 만약에 지금 차를 구하면 지금 당장 차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뭘로 나눠야지 우리가 오직 하나의 문자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만약에 p로 나눈다면 그러면 나눴을 때 이게 약분이 안 되죠. 아 약분 되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고 아니면 q를 넣어도 지금 이게 시컨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오직 x에 대해서 나눠지겠죠. 그래서 둘 다 이건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첫 번째 공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될 것 같네요. pq로 나눴을 때. 그래서 1번 r이 오직 x에 대해서 이루어진 식, f가 오직 x에 대해서 이루어진 식일 때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r은 그러면 뭐냐면 q분의 1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가 되겠죠. 그래서 q는 시컨트 제곱 y 이 둘의 차이는 코사인 제곱 y분의 2x가 될 거예요.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 y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가지고 2x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r이 2x에 대한 식이니까 따라서 f는 2xp 인테그랄 2x dx가 되니까 얘는 x제곱이죠. 그래서 2xp x제곱 즉 2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뭐가? f가. 오케이 그렇게 됐고 그럼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곱해주면 2의 x제곱 곱하기 2x 곱하기 탄젠트 y dx 더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시컨트 제곱 y dy는 0. 그래서 얘를 우리 m으로 보고 얘를 n으로 본다면 u라는 것은 m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니까 그러면 한번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치환 적분 항이 오겠죠. 일단은 탄젠트 y는 그 상수 취급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얘는 치환 적분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왜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 확인해봐. 오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적분 결과가 될 거고 얘가 ky가 될 거고 이건 그대로 내려오서 이제 ky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좌변이 n이 될 거고 y에 대해서 미분이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 y 탄젠트 y가 시컨트 제곱 y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k 프라임 y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n이죠. 얘가 요거랑 같아야겠죠. 2의 x 제곱 시컨트 제곱 y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결국에는 둘이 서로 같죠. 그래서 k 프라임 y가 0이죠. ky는 어떤 상수값 c니까 따라서 이거는 c가 되겠죠. 얘는 뭐 c1 이렇게 돼서 따라서 탄젠트 y 우리가 구하고 싶은 관계는 2의 x제곱 탄젠트 y는 c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하면 할수록 별거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요. 27번 얘를 우리는 p로 보고 여기 앞에 있는 1을 q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게 낫겠네요. 1 더하기 x 코사인 제곱 y dx 더하기 dy는 0.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얘를 p, 얘를 q.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는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1 더하기 2x 코사인 제곱 y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y 그 다음에 속미분 사인 y가 와야겠죠. 근데 마이너스도 붙여줘야겠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얘는 0이죠. 1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둘 차를 보면 그냥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뭘로 나눴을 때 오직 x, y에 대해서 이루어지냐면 얘를 p로 나눠야죠. 그래서 p로 나누는 공식이 뭐겠어요? 2번 공식이죠. 그 오직 f가 y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고 r은 p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q 마이너스 반대로 빼는 거죠.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p는 저거 1 더하기 x 코사인 제곱 y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둘 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빼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y 곱하기 사인 y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코사인 없어졌어. 그냥 코사인 y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 탄젠트 y가 되겠죠. 뭐가 r이 r이 2 탄젠트 y니까 그럼 따라서 인테그랄 r dy라는 것은 그게 f인데 탄젠트 y를 적분을 한 거죠. 2 탄젠트 y를 그럼 탄젠트 y 정도 적분은 여러분들 바로 그냥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y로 바로 나와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나와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탄젠트라는 게 결국에는 코사인 y분의 사인 y고 이거 치환적분이죠. 코사인 y를 t로 봤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y dy가 dt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 덩어리 자체가 dt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t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 로그 t가 되고 t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암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바로 치환적분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y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f가 요게 적분한 결과이고 f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그 익스포넨셜을 해주셔야겠죠. 2에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지수로. 그럼 지수를 올려주면 그거는 2의 로그 코사인 y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로그 이거 없어져서 코사인 제곱 y분의 1 또는 시컨트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를 구한다면 양변에 코사인 제곱 y분의 1을 다 곱해주면 f가 시컨트 제곱 y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면 그러면 1 더하기 2x dx가 될 거고 더하기 뭐 시컨트 제곱 y dy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시컨트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깔끔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만 이루어져 있어야지 막 괜히 이상하게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이렇게 나오면 되게 보기가 안 좋고 실수할 그 확률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적어주고 얘를 n으로 본다면 일단은 뭐 완상 굳이 확인 안 해도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니까 오케이 완상이고 그다음에 u를 구해 본다면 인테그랄 m dx 더하기 ky니까 x에 대해서 적분 그럼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더하기 ky가 되겠죠. 나머지 상수항 부분들이 그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uy는 k 프라임 y가 될 거고 이건 다 그냥 없어지니까 상수니까요. y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데 얘가 n이죠. n은 뭐예요? 코사인 제곱 y분의 1이죠. 그래서 ky라는 것은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y분의 1 이거 같은 경우는 탄젠트죠. 왜냐하면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 또는 코사인 제곱 y분의 1이니까 그래서 ky를 구했죠 우리 ky를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완상이니까 du는 0이고 그래서 u는 c고 그래서 이거는 c고 뭐 여기 엄밀히는 c 또 다른 상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ky 대신에 탄젠트 y 더하기 c1 이렇게 적어주고 뭐 c1이랑 c 묶어서 그냥 이렇게 퉁 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낼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탄젠트 y는 c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항상 반복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다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풀어준 건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잘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있는 21번부터 30번까지는 꼭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뭐 전혀 문제 없게 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제 또 다른 유형 계속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형일 땐 어떻게 풀고 이런 유형일 땐 저렇게 풀고 계속 이렇게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또 다른 유형인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적분인자 구하는 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분인자 구하는 이런 23번부터 30번까지 문제 뭐 더 나아가서 21번, 22번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U를 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